반려동물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특수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특수동물 진료를 보고 있는 수의사인데요. 특수동물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어요. 소동물이라는 말은 흔히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파충류, 이 아이들을 흔히들 소동물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실은 특수동물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대동물, 중동물은 없고요. 소동물이 있어요. 대동물은 가축을 일컫는 말인데요. 소나 돼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동물은 없고요. 소동물이 개, 고양이에 해당해요. 특수동물은 앞서 설명드린 토끼를 비롯한 파충류, 뱀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수동물 어디까지 봐봤을까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펭귄일 것 같아요. 수족관에 사는 펭귄 맞습니다. 펭귄이 병원을 찾아온 일이 있었고 이 아이가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 펭귄 애들 몸통도 동글동글하고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날개가 정말 매서워요. 엑스레이를 찍고자 아이를 들어 올린 순간 아이가 반항을 거세게 했고 이 날개에 맞아서 안경이 날아가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뺨을 맞기도 했어요. 귀여운 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사나운 아이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왈라비가 있었어요. 왈라비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캥거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캥거루는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동네 근육형 같은 느낌이고 우리가 아는 귀엽고 조그마한 아이들은 왈라비예요. 왈라비 아기가 내원을 해서 발가락을 봤었는데요. 검사를 다 하고 나니까 보호 잡은 주머니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참 귀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달이 왔었어요. 수달 친구도 발가락을 다쳐서 이 발을 봐야만 했었는데 수달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빨이 정말 매섭거든요. 날카롭고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저 이빨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귀엽고 온순하게 생겨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특수동물을 보는 진료 수의사이다 보니까 개, 고양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동물들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선 말씀드린 아이들 중에서 수달과 왈라비는 가정에서 키우시는 아이들이었고요. 그리고 펭귄은 아쿠아리움에 소속된 아이였어요. 이게 실제로 특수동물을 하다 보면 병원으로 협약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족관이나 동물원으로 와주세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아직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경우에는 일단 오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애기들을 데리고 오시는 편이에요. 이 친구는 이름은 블리예요. 퀘이커고요. 호기심이 많은 아기입니다. 잘 날지는 못하는데요. 말도 제법 잘하고 아주 똑똑해요. 근데 지금은 요 하네스 착용한 것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토끼들도 마찬가지지만 새 친구들도 밖에 데리고 나가실 때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런 옷을 착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안전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토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제가 토끼를 7마리를 키워요. 7마리의 토끼를 키우는 토끼 진료를 보는 수의사라는 게 조금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올 초에는 동물농장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7마리의 토끼들을 제가 소개를 다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다 데리고 오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대표 모델 보드레만 데리고 왔어요. 저는 토끼를 중학생 때부터 키웠어요. 중학교 때는 진이라는 귀가 이렇게 내려오는 토끼를 키웠었고요. 수의대 시절에는 여웅이라는 드워프 토끼가 저와 함께 해줬어요. 중학생 때부터라고 하면은 지금 보자 N년 차가 됐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보드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보드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드레 밥 먹어? 오이씨, 자, 보드레예요. 너무 귀엽죠? 네덜란드 두어프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큰 1살이 넘은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습니다. 어디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종 자체가 다 크고 나서도 1kg 내외밖에 안 돼요. 너무 귀여운데 대신 조금 예민해요. 근데 우리 보드레는 성격이 반면에 너무 착하거든요. 심지어는 토끼 모델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우리 애기는 버니키스라는 레빗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촬영을 하고 화보를 찍은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사진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보드레는 잠깐 들어가 있을게요. 아니야. 궁금해. 들어가 있자. 보드레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화보 촬영은 아니고요. 프로필 사진이에요. 나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토끼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속사에서는 광고주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아, 이 친구 참 예쁘구나 하고 광고주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화보를 찍은 사진들인데요. 다른 사람 모델과 촬영을 하기도 하고 제품을 같이 찍기도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죠. 토끼 모델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토끼가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까, 힘들어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토끼 모델을 위한 것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촬영장에 도착하면 일단 시끄러운 음악이 다 꺼지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예쁜 모습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잠복을 하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의 예쁜 모습을 보면 제품과 같이 촬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의 성격도 중요할 거고요. 보드레에게는 여운이라는 남매가 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모델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명한 판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오수라는 할아버지 토끼도 있는데요. 그 친구는 나이가 10살이에요. 근데 모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시니어 모델 같은 거죠. 근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일을 시키지는 않고요.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스케줄만 진행하고 있답니다. 토끼 모델도 재밌죠? 특수동물 수의사가 토끼를 키운다고 하면 다들 와, 호강하겠다라고 해요. 그 토끼는 금수저인가? 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장점들도 많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아플 때 누구보다 먼저 빨리 알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마냥 좋을까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이별의 순간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때가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빨리 알 수 없었을까? 이런 걸 하면 좋았을까? 아니면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는 나날들을 보내기도 해요. 그럴 때면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해야 되지. 그런 다짐을 하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특수동물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매 순간 매해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계속 공부하자, 노력하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종류의 아이들을, 더 많은 아이들을 낫게 하고 치료하고 더 오래 살게 해주자. 그런 다짐을 항상 합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요. 오늘은 특수동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